오늘은 대한민국의 통신 인프라와 금융보안에 직격탄을 날린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닙니다. 국제적 조직 범죄, 통신보안의 심각한 허점, 금융세탁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안 인프라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심각한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일대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동의 없는 결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같은 소액 결제였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중국 국적의 교포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한 명은 직접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다니며 해킹을 진행했고, 다른 한 명은 확보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 건수는 수백 건, 피해 금액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범행 배후 세력의 정체와 통신망 보안 취약성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장비는 펨토셀 펨터셀이라는 소형 기지국이었습니다. 펨토셀은 원래 가정이나 사무실처럼 신호가 약한 곳에서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불법 개조 장비를 국내로 들여와서 이를 해킹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 불법 펨토셀은 주변 휴대전화의 신호를 가로채서 자신들의 장비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연결되면 단말기 식별번호와 가입자 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를 무단으로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행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불법 펨토셀을 이용해 피해자의 단말 신호를 가로채서 접속을 확보합니다. 2단계 피해자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등 소액 결제를 실행합니다. 3단계 현금화 담당자가 키오스크에서 전자상품권을 지류 상품권으로 전환합니다. 4단계 상품권 업체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위안화로 환전합니다. 5단계 최종적으로 자금을 중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최소 수억 원이 국외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개인 범행으로는 불가능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입니다.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를 체포하고 일부 장비를 확보했지만 사건의 전체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배후 세력의 정체입니다. 피의자는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윗선은 누구일까요? 중국 내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은 없을까요? 두 번째는 인증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중요한 인증정보가 불법 장치에 탑재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고급 보안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빼돌려진 것일까요? 내부 협력자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획득 경로입니다. 소액 결제를 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했을까요? 네 번째는 증거인멸 문제입니다. 핵심 노트북과 해킹 프로그램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상태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 수사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들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첫째, 통신망 보안의 치명적 취약성입니다. 코어망 인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 전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장비가 언제든 다시 통신망에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금융 결제망의 허술함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교통카드 같은 간편 결제 수단들이 범죄자들에게는 자금 세탁의 완벽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감시망으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국제 범죄 조직 개입 가능성입니다. 핵심 장비와 자금 흐름이 모두 중국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넷째, 사회적 신뢰 기반의 붕괴 위험입니다. 휴대전화는 현대인 생활의 필수 기반입니다. 내 동의 없이 새벽 시간에 모르는 곳에서 결제가 발생한다면 통신사와 금융사 모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우려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와 처벌의 한계 문제입니다. 핵심 증거인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외로 반출되면 완전한 수사와 기소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증거를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보안 대응 체계의 미비함입니다. 통신사 보안 감사 시스템, 인증정보 관리, 불법 장비 실시간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시스템적 허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자금 세탁, 추적의 곤란함입니다. 상품권연금 안전해외송금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자금 흐름은 기존의 금융 감시 시스템으로는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범죄 수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그럼 당장 필요한 대응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대책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인터폴과의 수사 공조를 적극 강화해야 합니다. 해외로 반출된 증거와 배후 세력을 추적하려면 국제협력이 필수입니다. 압수된 장비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비록 핵심 장비는 빠져나갔지만 남은 증거들을 통해서라도 범행 수법과 보안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의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긴급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후 점검 방식으로는 이런 신속한 범죄를 막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안내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통신사의 인증서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인증서 교체 주기를 단축하고 불법 접속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품권 유통 과정에 대한 추적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품권 시스템은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전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환전 시 신분 확인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협력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보안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만큼 보안 투자와 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분야별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 역시 더욱 정교하고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적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중국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경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 수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정기적인 결제 내역 확인, 의심스러운 결제 시 즉시 신고, 개인정보 보호 습관 등이 그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통신 보안의 허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 중국 연계 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낸 복합적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하고 기업들은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시민들도 개인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국제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디지털 위협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KT 해킹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보안과 국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